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제작자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금지하는 이른바 5.18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됐습니다. 기존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에서는 헌정질서 파괴 범죄만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법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반인도적 행위도 명시하였습니다. 반인도적 행위란 현장에서의 끔찍한 학살 행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번 법 개정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5.18 민주화운동 조사 결과 명백히 사실로 확인된 내용을 비방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 형법 체계하에서는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은 그런 명예훼손 발언 경우에는 처벌이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입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씨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은 어려워질 예정입니다. 지씨가 앞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부인하는 경우에는 개정법 8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는 경우 그 영상을 전달하기만 해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됩니다. 토론회나 간담회에서 5.18을 왜곡하거나 비방하는 발언을 할 경우에는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번에 5.18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과 5.18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되었습니다. 진상규명특별법 개정안은 진상조사 기한과 범위를 넓히자라는 것이고요. 유공자 예우법 개정안은 5월 단체를 공법단체로 인정하고 지원하자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18 처벌법, 호남 시민들이 폐지운동 나선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5.18 역사왜곡 처벌법에 대해 호남의 시민들이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명의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 법은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이라고 규정하고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이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에 호남을 공범으로 묶어두는 장치이며 이로 인해 5.18은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집권 민주당의 시혜에 의존해서만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다며 민주화 저항의 상징이던 5.18이 예속과 굴종, 반민주의 도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주당과 폭정의 죽으로 자원봉사하여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호남의 매양로들 뿐이라며 민주당은 신속하게 이 법률을 폐지할 것,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할 것, 호남의 지식인 등은 이 법안의 폐지에 동참할 것 등을 요구했다. 성명서, 민주주의와 5.18을 모욕하는 악법을 폐지하라. 2020년 12월 9일 5.18 역사왜곡 처벌법, 이하 5.18 특별법, 이 국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날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 그리고 광주와 호남의 위대한 민주주의 투쟁의 유산이 쓰레기통에 처박힌 불행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이 법안은 5.18 민주화운동을 부인, 비방, 왜곡, 날조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5.18에 대한 혐오와 왜곡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오히려 5.18과 광주, 호남에 대한 국민적인 저항과 분노를 불러일으키고 5.18의 역사적인 의미마저 훼손하게 될 것입니다. 이 법은 인류가 오랜 세월 피땀 흘려 쟁취해온 양심과 사상, 언론과 출판의 자유 등 문명적 가치에 대한 근본적인 도전입니다. 이런 자유가 없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으며 현대 문명의 핵심인 법치와 공화정의 기초마저 위협하게 됩니다. 일부 보수 세력이 5.18에 대한 왜곡 비방을 저질러온 사례를 들어 이 법안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야말로 억지이자 왜곡입니다. 5.18 북한군 투입설 등 무책임한 선동은 보수 진영에서조차 소수화되고 근거를 잃고 있습니다. 사상과 담론의 자유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이런 집단지성이 작동하고 각각의 주장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선택이 이루어집니다.
5.18 특별법은 이런 자유시장의 질서를 깨트리는 악법입니다. 광주와 호남의 시민들 그리고 전국의 민주인사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5.18의 역사적 가치와 정당성을 결정적으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근거를 잃어가던 5.18에 대한 왜곡 비방의 도덕적 정당성을 심어주는 역효과를 불러오게 됩니다. 역사의 진실은 법률에 의해 보호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률적 강제 뒤에 숨는다는 것 자체가 주장의 진실성에 자신이 없다는 고백입니다. 5.18 특별법은 5.18에 대한 역사 왜곡을 처벌하는 법이 아니고 5.18의 역사적 정당성을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법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법안은 문재인 정권의 범죄의 호남을 공범으로 묶어두는 장치입니다. 이 법안의 통과로 5.18은 역사적 명분과 정당성을 상실하고 오직 집권 민주당의 시혜에 의존해서만 가치를 주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주와 호남은 민주당의 정권 연장과 권력자 일신의 보위를 위한 정치적 앞잡이로 끌려다니게 되었습니다. 자유와 민주, 저항의 상징이던 5.18이 예속과 굴종, 반민주의 도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이 법안으로 이익을 보는 것은 민주당 그리고 그 폭정의 주부로 자원봉사함으로써 정치적 입지를 다지려는 호남의 매양노들 뿐입니다. 반면 5.18과 광주, 호남의 시민들은 이 법안으로 인한 폐해와 악명을 두고두고 대신 갚아주게 됩니다. 호남의 수치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수처, 법도 통과시켰습니다. 공수처법은 검찰개혁을 향한 국민적 열망을 왜곡해 문재인 정권의 부정부패와 국정농단의 수사망을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5.18 특별법이 공수처법과 함께 국회를 통과했다는 사실이 이 법의 정체성과 미래의 운명을 예고해주고 있습니다. 5.18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수호의 상징이 되고 광주와 호남이 대한민국 미래 발전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는 우리 호남의 민주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민주당은 5.18 특별법과 공수처법들의 반문명성, 반민주성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분노하는 전국의 민주시민의 요구를 받아들여 신속하게 이 법률을 폐지하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에게 닥치는 수사의 칼날을 피하고 정권을 탈법적으로 연장하려는 불순한 의도에서 이런 악법을 제정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광주와 호남의 지식인과 오피니언리더, 양심적인 시민들은 이 법안이 호남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덫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고 이 법안의 폐지에 동참해 주십시오. 2020년 12월 23일 대한민국과 호남의 동행을 원하는 민주시민 일동. 성명서 작성을 주도한 주동식 국민의힘 광주광역시 서구갑 당협위원장은 1차로 호남의 시민들이 서명에 주로 참여했지만 앞으로 전국의 민주애국 시민들을 대상으로 악법의 폐지를 요구하는 서명을 확대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 성명에는 최양부 전 청와대 농림수산수석비서관, 곽순근 헌법학자, 심용식 자유전북포럼 전 대표, 추국일 와이타임즈 대표, 조영곤 전 EBS 이사, 김재호 전남대 교수, 김용환 전 전노협 전북노련 사무처장, 배훈천 커피루댄스 대표, 이동호 변호사, 양성호 건국대 명예교수, 이상영 전북소상인협회 회장, 정환기 서울대 개건연구원, 나연준 미래대한연대 의원 등 30여 명이 연대 서명했다.
날짜별 상세 일지 5월 16일 금요일 이전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전국 대학생 10에서 20만 명이 모여 지상 서울역 광장 주변에서 집회 5월 15일 대학생 단체 간부들에 의해 대한민국 경찰의 출동 소식을 사전에 접하고 서서히 해산 5월 17일 토요일 21시 40분 비상국무회의에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 의결 22시 민주인사, 복적생, 학생운동 지도부 등 예비 검속 실시 이사영 5월 17일 이 4부로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 신군부 계엄포고 제10호를 통해 정치활동 금지, 언론검열 강화, 대학교 휴교령 선포 주요 도시의 각 대학의 계엄군 진주 전주 전북대에 주둔한 계엄군은 도서관에서 공부하던 학생까지도 잡아들여 폭행. 이 과정에서 대학생 사망자가 1명 발생. 전북대 농학과 2년인 이세종, 당시 21세는 5월 17일 12시께 계엄군에 쫓기다 전북대 학생회관 옥상에서 떨어져 사망. 추락사 5월 18일 일요일. 0102 시경, 보안사령부, 사령관 전두환, 가 김대중 등 재야 인사와 김종필 등 공화당 지도자를 체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점령. 국회 기능 마비됨. 9시 40분. 계엄군에 의해 전남대 학생 50여 명이 교문 앞에서 등교 저지 당함. 10시 전남대학교 주둔 계엄군을 상대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계엄 해제하라, 휴교령 철폐하라 라는 구호를 외치며 항의 시위를 벌임. 이 과정에서 공수부대를 향해 투석을 시작. 10시 15분 학생들이 던진 돌에 부상자가 발생한 데에 분개한 계엄군 공수부대원들 이 곤봉을 휘두르며 항의 시위 진압. 학생들이 피를 흘리며 쓰러짐. 계엄군 측, 시민 측 첫 번째 부상자 발생 27, 10시 20분 일부 학생들이 교문을 벗어나 광주 금남로로 이동함. 11시 전남대 300여 명 가톨릭 회관 집결, 경찰이 최루탄을 발사하며 해산시킴. 12시 전남대학교 학생들이 교문 밖으로 쏟아져 나옴. 15시 40분 금남로 유동 삼거리에서 계엄군이 시위대를 강경 진압 과정에서 시위대로 추정되는 시민들을 잡아다가 구타 및 현장 체포함. 광주 공용터미널에서 청각장애인인 김경철이 계엄군에게 전신 구타 당함. 19시 2분 계엄사령부 통행금지령 확대 국내외 방송을 통해 통행금지 시간을 저녁 9시로 당긴다고 발표함. 20시 공수부대의 무차별 구타에 불안, 흥분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학생들에게 동조. 21시 계엄사령부 사령관 이희성 명의로 방송과 라디오를 통해 해산 경고문 발표함. 5월 19일 월요일 3시 10일 공수여단이 증원군으로 광주 도착, 청각장애인 김경철 병원에서 사망 두 번째 희생자. 9시 30분 시민들이 계엄군의 무자비한 탄압에 맞서 인동, 누문동 파출소 방화 10시 시민들 수가 점차 불어나면서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원들과 투석전 전개. 10일 공수여단 의력 시위 이후 착검한 상태로 진입, 대검으로 인한 자상자 발생. 10일 공수여단 약 1000여 명이 강경 진압을 강행했고 3에서 4명이 한 조가 돼 골목마다 누비며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차별 폭행. 14시 40분 조선대학교로 철수했던 공수부대가 다시 투입돼 무리한 진압 작전 전개. 15시 시내 기관장과 유지들 회의를 하고 시위 진압을 완화해 달라고 계엄사령부에 건해. 16시 30분 계림 파출소 근처에서 조대부고 고등학생 김영찬이 총격 부상을 당함. 최초의 실탄 사격. 20시 시민들이 시위대 합류. 수만 명이 전두환 물러가라, 김대중 석방하라, 비상계엄 해제하라 등의 구호를 외침. 5월 20일 화요일 8시 고등학생들의 참여에 자극받은 정부는 문교부를 통해 광주 시내 및 광산군, 나주군 일대 고등학교에 휴교 조치하다. 10시 20분 가톨릭 센터 앞에서 남녀 30여 명이 속옷만 입은 채 끌려나와 마구잡이 구타 당함. 공수부대와 시민 사이의 공방전 계속. 18시 40분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금남로에서 도청을 향해 차량 경적 시위.
20시 택시 및 버스 200여 대가 계엄군 및 공수부대원의 진입을 가로막음. 20시 10분 시위대 도청으로 서서히 이동. 금남로, 충장로 등에서 택시와 차량에 가로막힌 공수부대 및 경찰과 대치함. 20시 3공수, 11공수 여단장 실탄 분배 지시, 3공수 여단장 실탄 장착 지시, 11공수의 경우 6.1대대, 6.2대대가 각각 1000여 발씩 분배, 21시 택시 200여 대와 버스들은 진입로를 차단. 공수부대 및 경찰과 충돌, 일부는 우회에서 감, 21시 5분 노동청 쪽에서 시위대 버스가 경찰 저지선으로 돌진해 경찰 4명 사망. 21시 50분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 보도한 광주 MBC 건물 방화. 23시 광주역 광장에서 계엄군 발포. 시민 김만두, 김재화, 이북일, 김재수 사망. 시민 수십 명 부상. 5월 21일 수요일 0시 35분 노동청 방면에서 군중 2만여 명이 계엄군과 공방전 전개, 광주역에서 철수하던 계엄군, 대건과 곤봉 등으로 시위대 2명 살해. 계엄군 측 부상자 5명으로 보고됨. 2시 18분 시외 전화 두절. 4시 시민들이 광주역 광장에서 사망한 시체 2구를 손수레에 싣고 금남로에 등장함. 4시 30분 광주 KBS 건물 방화. 8시 시위대 광주공업단지 입구에서 진압 명령을 받고 투입된 24단 병력과 충돌함. 10시 시민들이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군용 트럭, 장갑차 탈취해 광주시 내로 몰고 들어옴. 10시 15분 도청 앞 실탄을 지급받은 공수부대원을 맨 앞으로 배치함. 11시 10분 대형 헬기가 도청광장에 도착함. 12시 10분 전남대 진출을 시도한 시위대가 전남대 앞에 배치된 공수부대원들의 저지에 밀려 신안동 굴다리까지 1km 후 퇴. 공수부대의 진압 도중 시민 4명 사망함. 12시 59분 아시아자동차 공장에서 몰고 온 장갑차의 대가 도청광장으로 기습 진출. 13시 공수부대의 집단 발포가 시작됨. 13시 20분 청년들이 금남로에서 공수부대의 집중사격을 받고 계속 쓰러짐. 이때부터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에 올라가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시작. 14시 시위대가 나주시 화순군 등지위 예비군 무기고에서 무기를 탈취해 무장 시작. 14시 15분 도지사 경찰 회기에서 시위 해산을 종용하는 설득 방송. 14시 40분 시민들이 지원동의 탄약고에서 TNT 입수. 15시 48분 공수부대원들이 주요 빌딩 옥상에서 시위대를 향해 조준 사격. 16시 화순군 나주군 지역에서 무기 획득한 시위대들이 도청 앞에서 시가전 전개. 16시 43분 학생들 전남대병원 옥상에 M2 중기관총 2대 설치. 17시 30분 7공수여단 11공수여단 도청에서 조선대학교로 철수. 3공수여단은 광주교도소로 철수. 5월 22일 목요일 광주 시내가 계엄군에 의해 고립됨. 광주 시내에서 시민군이 계엄군을 모두 몰아냄. 26일 새벽에 계엄군이 재진입할 때까지 광주 시내에서 계엄군이 모두 철수. 9시 도청광장과 금남로의 시민들 집결. 10시 30분 군용 헬기 공중선회하며 폭도들에게 알린다 라는 내용의 전단 살포. 11시 25분 적십자병원 헌혈차와 시위대 지프가 돌아다니며 헌혈 호소. 12시 도청 옥상의 태극기가 검은 리본과 함께 반기 개양. 13시 30분 시민수습위원회 대표 8명이 상무대 계엄분소 방문 7개 항의 수수반 전달. 15시 58분 시체 18구를 도청광장에 안치한 채 시민대회 개최. 17시 18분 수습위 대표 상무대 방문 결과 보고. 17시 40분 도청광장에 시체 23구 도착. 18시 24단이 통합병원 진입로 확보를 위해 1km 전진하며 사격, 작전 중 지역주민 8명 사망. 19시 동양방송 라디오, 현 KBS 제3라디오 뉴스 프로그램인 뉴스 기상도에서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중간조사 결과한 뉴스 보도.
21시 30분 박충훈 신임 국무총리. 광주는 치안 부재 상태라고 방송. 5월 23일 금요일 8시 학생들 시민들에게 청소 협조 호소. 10시 시민 5만여 명이 도청광장에서 집회를 개최함. 10시 15분 수습이 무기회 수반을 조직해 총기 회수 작업 시작. 11시 45분 도청과 광장 주변의 사망자 명단과 인상착의 벽보 게시. 13시 지원동 주남마을 앞에서 공수부대가 소형버스에 총격 17명 사망. 15시 제2차 범시민 걸기대회 개최 계엄사의 경고문 전단이 시내 전역에 살포. 19시 40분 최초 석방자 33명 도청광장에 도착. 5월 24일 토요일 13시 20분 10일 공수부대 원제 마을 저수지에서 수영하던 소년들에게 사격. 4명 사망. 14시 20분 송암동에서 10일 공수부대와 전투교육사령부 부대 사이에 5인 총격전 발생 9명 사망 40여 명 부상. 5인 총격전 직후 공수부대원이 주변 민가를 수색해 마을 청년 4명 처형. 14시 50분 제2차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 개최. 5월 25일 일요일 11시 천주교 김수환 추기경이 메시지와 함께 광주민주항쟁 구호대책비 1천만원 전달. 15시 제3차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 개최. 17시 제야 민주인사들 김성룡 신부의 4개 항수수반에 대해 만장일치 채택. 21시 10분 학생수습대책위원들 범죄 발생 예방과 식량 공급 청소 문제 등 논의. 5월 26일 월요일 김성룡 신부를 비롯한 시민 대표들이 재진입하는 계엄군의 탱크를 막아섬. 시민군을 설득하기 위한 협상시간 요구로 계엄군 진군 멈춤. 5시 20분 계엄군 화정동 쪽에서 농촌진흥원 앞까지 진출. 8시 시민수습대책위원들 계엄군의 시내 진입 저지를 위해 농성동에서 죽음의 행진 감행. 10시 제4차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 개최. 14시 학생수습위원회 광주시장에게 생필품 보급 등 8개 항 요구. 15시 제5차 민주수호 범시민 걸기대회 개최. 17시 학생수습위원회 대변인 외신기자들에게 광주 상황 브리핑. 19시 10분 시민군 계엄군이 오늘 밤 침공할 가능성이 크다 라고 공식 발표. 어린 학생과 여성들을 귀가 조치. 이사영 시내전화 일제히 두절됨. 5월 27일 화요일 2시 계엄군의 광주시 진입. 3시 탱크를 앞세운 계엄군 시내로 진입하기 시작함. 계엄군이 쳐들어옵니다. 시민 여러분,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는 여성의 애절한 50일 시내 가두방송. 4시 도청 주변 완전 포위. 금남로에서 시가전 전개. 4시 10분 계엄군 특공대 도청 안에 있던 시민군에게 사격. 5시 시민군 생존자들 자진해서 자수. 자수 과정에서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 3명을 시민군이 자진해서 체포해 계엄군과 경찰에게 넘겼음. 5시 10분 계엄군 도청을 비롯한 시내 전역을 장악하고 진압작전 종료. 6시 계엄군 시민들에게 거리로 나오지 말라고 무선 방송. 7시 공수부대 24단 병력에게 도청 인계. 8시 50분 시내전화 통화 재개. 5.18에 대한 평가는 자유로운 토론과 논의 속에 남겨둬야지 그게 바로 성숙한 민주주의다라는 그런 네네. 의미였었는데요. 하지만 표현의 자유라는 것도 무제한은 아닙니다. 정말 짠카이입니다. 경제는 말아먹고, 안보는 팔아먹고, 외교는 구걸하고, 세금은 탕진하고, 국가는 거덜내고, 국채는 남발하고, 원전은 한계치고, 국정은 파탄내고, 민생은 외면하고, 기업은 주눅 들고, 노조만 득세하고, 알바는 결탁이에, 일자리 노인 천국, 서민층 피눈물에, 중산층 무너지고, 세대 간 반목하고, 동서 간 분열하고, 이념 간 대적하고, 진영 간 칼겨누고, 중국이 삼전이고, 북한이 우선이고, 일본은 무시하고, 미국은 멀리하고, 동맹엔 고립되고, 국격은 추락했고, 통치는 어설프고,
경영은 무능하고 연설로 사기치고 공약은 부도내고 특기는 내로남불 잘못은 언론 탓에 실정은 개돼지 탓 재편은 춘풍우치 야당엔 추상냉골 조국엔 마음매비 국민엔 우라통병 측근은 우대이도 정적엔 조자룡탈 입법을 농단하고 사법을 유린하고 행정은 무능하고 체제는 민주주의 실력은 문맹정권 소통은 무기독병 역병은 창궐하고 재앙은 이어지고 민심은 폭발하고 하야는 기정사실 모든 게 천추의한 국방은 구독과 무너지고 좋아요, 간첩은 그리고 알림 회기치고 설정은 안보는 제작자에게 실추되고 매우 나라끼 큰 늘어나고 힘입니다. 백성은 살 수 채널 없고 구독은 정신들 언제나 차립시다. 무료입니다. 채널 구독은 언제나 무료입니다.